대학교 신학과 학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꽃을 피움의 1일 MC를 맡게 된 세움신학과 학생회장 김유진, 부학생회장 김민수입니다. 네,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 게스트로 오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꽃을 피움의 첫 게스트이신데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열정적인 강의와 또 타고나신 센스로 인기가 많으신 신학과 윤영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잘 없을 듯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학우분들을 위해서 짧게 이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과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윤영철 교수입니다. 들어온 지가 저도 1년이어서 여러분 못지않게 뉴페이스여서 이렇게 첫 손님으로 저를 좀 알려주시려고 불러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꽃을 피움을 통해서 신학과 학우님들과 또 교수님이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고 저희 또 교수님들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수님을 알아가기 전에 저희가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면서 워밍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밸런스 게임이라는 간단한 게임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의 제시어를 이제 제공해 드릴 텐데 교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의 제시어 중에 조금 더 나은 혹은 조금 더 좋은 제시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질문부터 이어가 볼까요? 네.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가장 싫은 거를 피하는 기회를 아마 선택할 거예요.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서술형 시험에 교수님께 편지를 쓰는 학생 대 시험을 아예 안 보는 학생. 하나, 둘, 셋. 당연히 편지 쓰는 학생. 좋아요. 네. 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춤과 노래 중에 꼭 이제 어떤 걸 해야만 한다면 이제 어느 것을 하실지. 하나, 둘, 셋. 노래? 노래 좀 자신이 혹시? 아니요. 역시 춤은 끔찍할 것 같아서 아주 몸치여서 피한 겁니다. 네. 이제 또 여름이라서 또 이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름에 긴팔 긴 바지 대 겨울에 반팔 반바지 어느 것을? 하나, 둘, 셋. 여름에 긴팔 긴 바지. 추위를 더 많이 타시나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이 들면 그래 돼요. 네. 그럼 이제 밸런스 게임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양치질을 안 해도 되는 능력 대 머리를 감지 않아도 되는 능력. 하나, 둘, 셋. 양치질을 안 해도 되는 능력? 양치질을 굉장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머리를 안 감는다는 걸 생각할 수 없어서 네, 역시 탁월한 유머 감각의 소유자이신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도 교수님을 알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 학생회가 고민한 질문들과 또 신학과 학우분들이 신청해주신 질문들로 더 깊이 교수님을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법대를 가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막 꿈꿨던 건 아니에요. 집안에 기대도 있었고 또 그때는 문과생이 갈 수 있는 길이 법대 아니면 경상대, 경영대 이런 건데 역시 거기서도 경영 경제는 아닌 것 같아서 법대를 갔어요. 근데 법을 공부하고 법대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법하고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한번 시작을 하면 사법시험이 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가족들의 기대가 역시 있었고 저 역시 그냥 뭐가 됐든 일단 여기서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다 이런 식의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이제 시험을 안 하기로 하고 군대를 뒤늦게 갔어요. 이제 그때도 부모님 반대도 심했고 주변에서도 다 돌아와서 다시 이 법조계 쪽으로 가는 시도를 계속 하기를 바랬는데 저는 마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군대에 가서 군종령이 됐네요. 희한하게.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이 혹시 부르신다면 이라는 조건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시도하게 되고 제 나름 기억하는 그 기도원의 시험이라는 하나님께 과연 이 길이 맞습니까? 저를 혹시 부르셨나요? 라고 하는 시험을 군대라서 아마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나이 들어 군대 가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응답을 받고 제대하자마자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부분, 군대라는 어떻게 보면 광야고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에 이전의 삶에서 확 돌아서는 계기가 된 곳이 군대 군종병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남아공에서도 유학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남아공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신 어떤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보다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막 계획하고 주도면밀하게 알아보고 간 것이 아니라 화랑 개혁주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것도 처음에는 당연히 미국 쪽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남아공을 가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 계기는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는 송준인 교수님이 제 이제 은사신데 송준인 교수님으로부터 남아공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어요. 막연한 동경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금방 남아공에서 이 입학 허가를 받게 하시고 가서 있으면서 이제 제가 남아공 신학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유학생을 굉장히 기쁘게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서 역시 왜 그리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제가 머무르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해석이 나중에 되긴 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또 지금 역시 이제 만약에 그곳에서 가르칠 기회가 있었다면은 한국을 안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것이 남아공이에요. 그럼 혹시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네. 남아공은 저희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추억이 있고 저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살았는데 일화는 매우 많아요. 매우 많은데 저희 온 가족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어느 시점에 되고 나서는 남아공에서 캠핑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캠핑은 정말 생야생 우리같이 캠핑장에 갖고 오진 곳이 아니라 허벌판에 야생동물하고 함께 캠핑을 하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디룹이라는 이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할 때 근처 한 50km까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슈퍼마켓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캠핑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바본의 습격을 받게 돼요. 아이들과 저희 부부의 텐트 2동을 쳐놓고 관광을 갔다 온 사이에 바본이 뭔지 아세요? 관찰. 개코 원숭이. 이 개코 원숭이는 한 3마리가 있으면 사자를 이길 정도로 굉장히 난폭하고 무서워요. 애들이 이제 저희가 없는 사이에 저희 모든 식자재를 다 먹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다 꺼내 먹고 심지어는 이제 공동으로 쓰는 취사구역에 냉장고에 넣는 것까지 냉장고를 열고 다 빼먹었어요. 3일을 계획하고 갔기 때문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정을 그곳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랑 레스토랑이 있는데 되게 비싼 곳이에요. 근데 이곳 사람들이 듣고는 애들도 있는데 꼬마들도 있는데 안타까워해서 레스토랑에 있는 음식도 주고 게스트하우스도 빈 곳을 저희한테 이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캠핑을 안 가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좋은 곳의 맛을 보고 나서 이게 너무 편하고 좋구나 해서 저희는 마지막 캠핑이 그 바본 습격 사건인데 아주 독특한 사건이어서 아이들 어렸는데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제 그 사건입니다. 저희는 캠핑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자연을 굉장히 누리면서 왔습니다. 네, 굉장히 웃기고도 슬픈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재밌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그럼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사역을 하실 때나 조금 이제 힘든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교수님만의 어떤 그런 이제 극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비법이 있으신지.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 속에서 이제 많은 뭐 신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우들이 이제 많이 지치고 번아웃 현상을 경험하는 학우님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학우님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조언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번아웃은
나이 들어서 특정한 직업이나 소명의 일을 계속 하다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는 시점에 번아웃이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제 시기 때 그런 걸 경험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이 때 겪는 거는 다 타버렸다기보다는 조금 기다림에 지친다 그럴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막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는 같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남아공의 그 유학 시절이 굉장히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저희 성품이나 가족 간의 관계에도 매우 도움이 됐는데 돌아보면 많은 접촉들, 자극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놓여서 남아공은 한국과 같은 사회는 아니어서 한국의 이게 피곤함, 수많은 소식들을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스마트폰으로 보고 또 사람들 간의 접촉도 굉장히 많고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기본 길을 나가도 다 자연이고 사람들 사이 간격이 좀 떨어져 공간, 스페이스가 있는 데입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사니까 그게 몸에 배서 여유도 생기고 또 어려움에 대한 것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회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피로도가 계속 쌓이는 거를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저의 젊은 시절에는 그 피곤함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뭐 몸이 피곤하고 계속해서 소진됐다는 의미보다는 내게 기대하는 바가 잘 안 일어나고 빨리 그 시간이 안 닥치는 거에 대한 어떤 조바심들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한 불안함들이 더 사람을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조언처럼 잔소리처럼 하고 싶은 거는 그때마다 조금 그 관점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졌을 때 힘이 좀 생겼고 이거 저한테 이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저와는 매우 다른 사람이어서 제가 바라보는 것들을 이렇게 교정을 해주고 다른 관점을 갖도록 또 도와주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은 이겨낼 힘이 있지 않을까? 또 여러분한테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자극이 있고 또 사안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생긴다면은 다시 회복해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좋은 거 먹으시고 좀 쉬시고 핸드폰과 여러 자극들로부터 조금 자기를 쉬게 해주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방편으로 우리한테 에너지를 채워주시는 거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늘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꼭 해보고 싶으신 버킷리스트가 있으실까요? 저는 주로 이제 아내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해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 저희 스타일이 막 뭘 하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모험이 다시 한번 펼쳐지면 모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안정기로 접어들어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은 그 유학을 하거나 하는 시기에 그 모험이 제 안에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를 깨우는 사건이어서 안정을 찾는데 다시 모험을 떠나고 싶은 마음, 우리 아이들이 좀 다 크고 나면은 아내와 같이 새로운 모험을 떠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고무라고무라하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연장선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식일 수도 있는데 새로운 모험을 좀 해보고 싶다. 더 늦기 전에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비리에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후에 천국에 가셔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인물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먼저 이제 예수님을 봐야 내가 천국에 온 건지 아니면 이곳이 다른 곳인지 알겠죠. 이제 예수님이 영접해 주실 거고 가족들이 제일 보고 싶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 가족들 중에 아직은 돌아가신 분은 없고 부모님도 다 계셔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거예요. 아직 안 돌아계셨어요. 살아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병 중에 계세요. 뇌출혈 환자가 이전에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계세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희미하죠. 그때 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내가 또 아버지께 말을 건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꿈꿔본 순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시면 아직 살아계시지만은 제가 천국 가서 먼저 아버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뵙고 부자간에 못 나누는 대화를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정말 천국에 가셔서 같이 아버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으라는. 아니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교수님께 이제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교수님께도 한 가지를 주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것을 구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뭘 또 구하는 건 참 염치 없는데 그냥 바라는 거는 곱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지켜나가고 또 나이 들수록 찾아서 만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 늙은이, 노친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품격 있는. 저는 이제 저 나이 때 또 그런 분들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노후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혜가 깃들고 또 품격 있는 모습으로 늙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성품이나 지식을 가지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총기가 사라지는 거가 매우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최대한 좀 이렇게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수님의 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좀 취미가 있으시다면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평소에는 이제 어떤 것을 하며 시간을 좀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천성이 몸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어서 침대와 하나 대비 근데 늘 이제 법 공부를 하고 그전에도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취미가 너무 몰입을 하게 해버리면은 방해가 돼요.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취미를 몰입을 유도하는 정도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유일한 취미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하는 취미가 영화 보는 것. 그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다가 힘든데 마지막 주말의 명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명화극장 이렇게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저녁에 하는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세계에 1시간 반, 2시간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이제 한 주를 살 힘이 좀 생기고 이랬던 거는 같아요. 요즘은 영화 한 편을 볼 만한 체력도 안 되고 집중력도 안 됩니다만은 그렇게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도만 취미를 갖는데 최근은 그냥 텍스트를 좀 바꿔가면서 문학을 읽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예술을 본다거나 하는 일이 이러다 보니까 취미도 재미는 좀 없죠. 운동을 좀 했었는데 테니스도 치고 요즘은 이제 걷는 게 제가 하는 운동이 거의 전부입니다. 원래 학자들의 취미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데 딱히 취미가 있지는 않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기 뭐 이런 정도 취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20대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물어보니까 교수님 지금의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면 20대로 돌아갔을 때 아마 제가 살았던 삶을 다시 그대로 살아보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삶을 살면은 제 가족들,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못 만나는 다른 삶을 살 거잖아요. 그러고 싶지는 않고 대신 이제 똑같은 일을 하되 지금과 굉장히 다른 태도를 하겠죠. 더 훨씬 더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여유 있고 자유롭게 대하고 돌아보면은 후회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밖에 못했나, 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불평하고 넘어갔나라는 지점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생각나는데 돌아가면은 그런 것들을 좀 달리 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똑같이 살 거다. 똑같이 사는데 아까처럼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삶을 다시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만약이긴 하지만
그러고는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똑같은 사람과 살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거의 끝이 났고요. 어느덧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교수로서의 최종 목표가 있으실까요? 교수로서 목표라는 게 별다른 게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고 결국 이제 제가 살아가고 말로 내뱉는 것들에 어긋나지 않게 일관되게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리고 저 역시 이제 계속 그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나가는 거여서 뒤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의 시점에 제가 이제 바로 가르치고 말을 했는지가 검증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 정신줄 놓지 않고 내가 늘 학생들에게 말하고 가르쳤던 것들에 어긋남이 없이, 또 만약에 어긋남이 있다면은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은 학생들한테 내가 잘못 알았다, 잘못 가르쳤다, 미안하다 라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남은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가능하면은 오랫동안 학생들이 찾아와서 만나고 또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앉아있고 싶어요. 최대한 늦게까지. 그건 이제 학생들한테 대하는 그 태도는 제가 제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하고 똑같아요. 저는 아버지의 부재를, 살아는 계시지만 병원에만 계시는 아버지, 나이 들수록 대화를 나누고 또 내 삶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아버지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아버지 같은 스승이 가능하다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제가 특별히 느낀 거는 정말 교수님께서 가정에 대한 그런 마음이나 사랑이 되게 크시다는 걸 깨달았고, 그 줌을 통해서 볼 때는 좀 되게 좀 무섭고 근데 이제 커 보이시는, 뭐 다른 이제 여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되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오늘 좀 되게 심리적인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이제 함께 보고 계실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우님들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거리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힘을 얻고 또 제가 갈 길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을 묻는 존재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또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길을 찾는 사람이에요. 서로 그렇게 길잡이 별이 돼서 우리의 삶들을 나누고 그 이야기들을 꾸몄으면 하는 생각을 되게 갖고 있습니다. 같이 좀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만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 또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교수님과 온라인 수업에서 줌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교수님에 대해 알아가며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수님과 신학과 학우들이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시고 많은 질문에도 정성껏 답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다 같이 카메라 보면서 인사하면서 또 오늘 이야기꽃을 피움의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야기꽃을 피움은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I'm moving on. 주님의 약속 붙잡고 No holding back. 주님의 능력 가지고 I believe 모든 것 가능하신 주